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돈일까요?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참아내고, 주말도 반납하며 야근을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갈망하는 건 무엇일까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채우지 못한 무언가,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매일 추구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가족을 돌볼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윤기 이야기하는 건 그런 현실적인 필요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고 봤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우리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곳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더 벌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으며 오늘도 자신을 혹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 너머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약속합니다.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불완전하지 않다는 착각을 줍니다. 여기서 윤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완성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밖에서 그 완성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지위가, 타인의 인정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거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이런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과 연결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을 인생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라고 가르친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문제라고 봤어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우리가 쓰는 얼굴이죠.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돈은 종종 이 가면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페르소나를 강화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진짜 내 얼굴이 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면 뒤에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어느새 가면이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이유도 변질됩니다.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윤근 그림자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부정하는, 억압하는, 숨기려는 그 부분들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속에도 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돈에 집착하면서도 자신은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경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통장 잔고로 측정합니다. 이런 모순들이 바로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가난했던 기억, 부모님이 돈 때문에 다투던 모습, 돈이 없어서 받았던 창피함, 또는 반대로 돈이 있어서 누렸던 특권. 이런 경험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돈을 모으고 아끼고 불안해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융은 이런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욕망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부정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점점 더 물질주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주고 영혼을 채워주었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종교는 약해졌고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자연과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큰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상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외부의 것들에 매달립니다. 돈이, 성공이, 지위가 그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믿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융의 개념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정신적 토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과 패턴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풍요와 결핍, 안전과 위협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욕망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 집단 무의식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은 특별해질 거라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사랑받을 거라고요.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 깊은 욕망을 건드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안전하고 싶은 욕망,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차, 새로운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뭘 사도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말합니다. 외부의 것들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가진 것으로 정의할 때, 내 가치를 내 재산으로 측정할 때, 우리는 위험한 길로 들어섭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외부 대상에 투사하는 거죠. 우리는 돈에다가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것들을 투사합니다. 사랑, 인정, 안전, 자유, 가치. 그러고는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돈이 많아져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도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기 이야기한 개성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찾는 대신 돈이 만들어준 허상을 나라고 믿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진짜 나를 가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립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모든 게 결국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달립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할 틈도 없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인가? 이렇게 모은 돈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썼다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험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면서요. 그러면서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커집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같은 공허함이죠. 융은 이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부의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공허함 속에 뭐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함을 느끼는지,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뭔지를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것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없다고요. 우리가 계속 돈으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그 상처를 가리려 한다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불렀어요. 자기인식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도, 약점도, 두려움도, 욕망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는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안 했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융기 말한 완전함이란 완벽함과는 다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완전함은 모든 부분이 통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돈에 집착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도구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벌되 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돈을 사용하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사용합니다. 융은 의식의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돈을 원하는가? 돈으로 뭘 하고 싶은가? 돈이 나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의식적으로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라고 가르친 것들이었다는 것을요. 큰 집, 좋은 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의식이 확장되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이제는 진짜 나로부터 나옵니다. 융은 또한 상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강력한 상징입니다. 안전의 상징, 성공의 상징, 가치의 상징. 하지만 우리가 이 상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융은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되 그 상징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의 상징적 의미를 인정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성공한 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안전은 내면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가치를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합니다. 진짜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대극의 통합입니다. 삶은 항상 양극단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건강한 정신은 이 대극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도 극단이고 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건강한 태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돈을 사용하되 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 우리를 한쪽 극단으로 밀어붙이니까요.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소비해라, 더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집단의 가치가 아니라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요. 모두가 돈을 쫓아 달려갈 때 나는 잠시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때 나는 그 사다리가 정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윤근 이런 외로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을 포함하니까요. 하지만 이 분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연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진짜 나를 찾았을 때 진짜 타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내 가치를 알 때, 돈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융은 사랑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내 그림자도, 내 약점도, 내 실수도 모두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것들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융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왜 이 일을 했는가? 이 선택의 진짜 이유는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둘째,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내 진짜 두려움은 뭔가?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욕망은 뭔가?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은 뭔가?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빛 아래로 가져와야 합니다. 셋째,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사회가 가르쳐준 성공의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은 어떤 삶인가? 넷째,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돈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돈을 도구로 사용하며 살 것인가.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의식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한 심리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그저 이 큰 질문들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의식적으로 살라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가라고요.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선택할 겁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어도, 아무리 깊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요. 의식의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자기 인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돈을 쓸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걸 사려고 하는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흉내 내려는 건가? 이런 작은 질문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융이 말한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당신의 모든 면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모두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니까요.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죠. 하지만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마세요. 융은 개성화를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을 향해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록 개성화는 개인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불안,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세상을 다시 봐보세요. 돈의 렌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으로요. 성공을 다시 정의해보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진짜 당신으로서, 진짜 당신의 삶을요.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 안에 답이 있다는 것,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통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진실을 믿고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 여정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